옛날에 이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때, 네. 는 돈만 찍어내면, 그죠?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론이 나온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밀턴 프리드만이 사실 화폐 현상을 연구해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화폐 전문가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통계가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역사적 배경이 1, 2차 대전 직후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물건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귀할 때죠. 수송도 안 되잖아요. 도로가 다 파괴돼 버리고. 근데 전쟁 직후니까 수요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돈이 없어도요. 돈이 감소라도 물가 올라요. 실제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1998년 초까지 버는 돈 많이 줄었어요. 한 25% 줄었는데 환율도 큰 폭으로 오르고 물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임도 물가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돈에 너무 결부시키지 말자. 특히 오늘날은 더 맞다. 왜? 대량 생산 초과 공급. 또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화폐 유통 속도 차이 엄청나요. 미국이 빠른가요? 아니면 한국이 빠른가요? 한국이 훨씬 빨라요. 미국은 GDP가 작년 한 20조 조금 넘잖아요. 네. 그럼 보는 통화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 그중 한 3조 4천억 됐거든요. 그럼 7배거든, 그죠? 7번 돌아가 결제되잖아. 네. 우리 한 7번 돌잖아요. 17번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2배를 발행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화폐를 교환 수단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더 떨어질 요소가 더 있다. 통화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통화량만 가지고 한다면. 예,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 통화량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달러는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달러는 원자재 하는데 알고 보면 러시아 원자재를 사는 거야. 또 남아공에 가서 원자재를 사는 거야. 왜 미국의 미국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달러의 양이 과연 한국이나 일본 돈하고 비교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볼 땐 제일 작아. 예? 그렇게 따져보면.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무역은 식물 경제도 한 5, 60%는 달러로 결제되잖아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쏘면 거의 대부분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역에서 달러를 가지고 해.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달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 일본, 러시아 전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은 다 상대적으로 제일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7조 8천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나라에서의 그 규모로 놓고 봤을 땐 GDP 대비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걸 풀어놓게 되면은 비율이 희석이 돼서 낮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미국 GDP 24%밖에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70%도 달러를 가지고 그 절반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경제 불안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뿐만 아니라 달러 공급량 증가는 다른 나라 통화량 증가를 수반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미국 투자은행들 우리 여와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해서 달러 가지고 한국 오면 달러로 주식 못 사잖아요. 바꿔서 원화로 바꿔야 돼요. 네, 바꿔서 사죠. 한국은행이 그걸 사면 통화 정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는 다른 나라 통화량 증가를 수반해요. 그럼 두 나라 다 통화량이 엄청 늘었는데 왜 달러만 더 가치가 떨어져야 돼?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죠? 그러면 그러게 이전에 요즘 이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달러, 그게 이제 요인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약달러를 지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화된 것인가? 아니면 달러 그 약화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지 뭐요. 왜냐면 이 돈이 원자재에서 갔잖아요.
네. 곡물도 갖고 금도 갖고. 트럼프가 뭐 금 투자를 했어요? 그거는 투자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의지에 맞춰진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환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0년 4월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됐잖아. 미국이 제일 확산 정도가 빨랐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미국 경제에 충격이 오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 주가도 충격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양적 완화를 무제한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대로 두면 2008년식으로 금융회사 네, 뭐 다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위기에 몰리니까요. 네.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자체는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그거 막았으니까. 네. 그죠? 그대로 두면 위기니까 달러. 그렇죠. 폭락이야.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가지고 아까 환경을 무시하고 자꾸 통화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또 하나는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는 다른 나라 통화량 증가를 수반해요. 수반하기 때문에 돈의 양만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달러 몰락한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안 맞다라는 거죠. 와닿지 않는다라는 양적 완화만 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돈을 공급하는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목적이 달성하면 그건 강세요인이에요. 4배가 성공한 거니까. 그죠? 국가 입장에서 4배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4배가 성공했단 말이야. 달러 몰락하는 걸 막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달러 강세야. 그죠? 막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여튼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면 수요가 확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보다 한가는 건 달러 유통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달러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아, 줄어드는 돈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팔지를 안 그러니까 꽁꽁 쟁겨놔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A라는 그 건설회사하고 그랬는데 그 위기 오면 그 물량 안 팔리잖아, 아파트. 그렇죠. 그럼 나 못 받잖아. 그죠? 예. 그런 걸 하고 그래 안 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러의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강세 요인이 된다. 그래 아무리 뿌려놔도 우리나라 지금 이거니까 다 엉켜지고 있으면 우리는 돈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워낙 강세지. 돈 구경하기 힘든데 돈이 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금본위 제도에서 지폐본위 제도로 바뀐 배경이기도 돼요. 금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든요. 왜? 양이 작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금본위 제도 바꿔보면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와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돈이 뿌려도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화폐량을 가지고 자꾸 그 환율과 연관시키려고 하면 계속 자기 당착이라 하나요?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요 근래 그렇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이제 집권함으로 돈 더 찍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 근래 달러 강세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기 추가적으로 더 찍어낸다는데. 그러면 그 트럼프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됐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배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원자재 시장, 그 다음에 잘 나가던 경제가, 지금 돈이 잘 돌던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돈이 갈 데를 찾아보니 금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올란 거예요. 전통적인 지식도 있었어. 예? 지금은 돈을 많이 찍어내니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통적인 지식이야. 쉽게 하면 이런 내 비교를 하고 싶은데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건 지구가 돌아도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천동설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어도 과거에는 맞았더라도 근본이 제도니까.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때는 그렇게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고 예. 그것이 점점 더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봤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 증거로 지금 바이든이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이든 정부는 돈을 더 찍어낼 거라고 하는데 달러가 강세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고도 다르죠.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참 환율이라 하기 그래서 어려운가 본데 지금은 이제 흐름에 의해서 달러 강세냐, 돈이 어디로 가느냐,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찍어낸다는 그렇게 경제학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전제 조건을 가정을 해놓고 네. 하나만 변하면 이거거든. 돈 공급량만 늘면 당연히 달러가 떨어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쵸? 네. 그러니까 돈을 왜 공급하는데? 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 돈을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대부분은 자꾸 외워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그 문제점이 발생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요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달러 강세가 되니까. 원자재도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한다고 지금 보거든요. 뭐 꺾일 때가 됐어요, 이제.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첫째는 돈이 이제 조금 돌아갈 것 같잖아요. 뭐 예방약도 뭐. 그러니까 돈이 더 풀릴 것 같으니까. 돈도 뭐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예방약이라고 하니까 예방주사. 백신, 바이러스. 예, 백신 주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만성화되다 보니 사람들이 좀 뭐랄까 하나요? 무감각해진다 하나? 그러면서 파티도 참석하고 해버리는 거야. 예. 그죠? 해버리니까 돈 돌잖아, 그러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예, 돈 놀단 말이야. 또 걸려보여 죽는 사람 몇 명 없더라, 이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사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갈 데가 많다라는 거죠. 사용처가 많아졌다. 예, 갈 데가 많으면 굳이 거품이 발생한 금이나 곡물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또 곡물은 물가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또 통제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증거금을 뭐 줄인다든지 예, 여러 맞아요. 가지 형태로 금값을 낮추기 위한 미국 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많이 있었던데요. 최근 그 8월서부터. 정부의 조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서 아까 얘기했죠. 일부만 그래도 전체가 다 올란 것처럼 우리가 지수 산정을 하는데 네. 나중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 지수대를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결제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하면 선물 시장에 부도나는 거예요. 결제를 못 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심해지니까. 예, 예. 아까 1%만 거래됐는데 계속해서 다 거래된 것처럼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결제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의 자체 정화 예, 예. 시스템이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점검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검을 자꾸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가격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거래만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 그 투기 세력이 빠져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 투기 세력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만 희생프라이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참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하고, 그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큰 차이고 기본 그 전제 조건이 또 아까 근본이 제도 일대의 얘기지 지금 종이 화폐 시대에 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네. 그러면 저 소장님, 그 지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보고 전제로 깔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달러, 바이든 시대에 달러가 이제 더 많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막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뭘 할 건지가 중요하죠. 재정 정책을 해가 뭘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이템 잘 정해가지고, 그죠? 그거 성공하면 그 회사 크잖아. 그렇죠. 주가도 오르잖아요.
그 성공한 거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통화가치 강세가 같은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 하나만을 놓고 보고 돈이 많이 불어나니까, 근데 돈이 아무리 불어나도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늦어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 GDP가 예를 들어서 20조라고 계산하기 좋게요. 네. 20조라 하고 5% 성장하면 1조 네. 그거잖아요. 근데 화폐를 1조를 늘려도 그게 시장에 도느냐? 안 돌거든요. 일부 뭐 재테크 수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 겨우 10% 돌 거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가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외환시장에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뭐 주식 사고 팔고 이런 데 써버리면 환율에 영향을 못 주는데 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외환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론도 갖춰야 되고 책도 하고 은근 써보지도 않고 외환 전문가처럼 지금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실전 경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가장 어차피 지금 연준에서 계속 돈 찍어내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양적 완화를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채를 연준이 사주는 형태. 그래서 그러면 돈 찍어내는 거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 그래서 현대화폐 통화이론이라고 해서 MMT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예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월가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미국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니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들에게 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경기 회복이 조금 되는 순간부터 이 나가는 그 개인들에게 나가 있는 이 돈이 이 소비가 되면서 이 통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그 염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증권 시장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론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저는 뭐 생각을 다른데 우선은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과거와 조금 달라요. 네. 다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뭐 지역화폐 하잖아요. 현찰 주지 말고. 뭐 그것도 현찰인데. 쿠폰 같이 뭐 그런 거죠. 네, 지역화폐는 이제 물건을 사는 데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죠. 돈을 주면 예금도 해버리고 빚도 갚아버리면. 아, 그것이 실물 경제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뭐 자산 시장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환자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환자가 무슨 병이 걸린지 모르잖아요. 다만 아프다야. 그죠? 근데 그 아픈 것이 하루만 나을 수 있는 병도 있는데 마침 수술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여사촌 큰형님이 디스토마 때문에 그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유명하다는 데 가가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약 하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돼버려요. 지금 오판을 해버리죠. 오진을 한 거죠. 오진을 하니까 수명이 단축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죠.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데 내려갔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이제 자산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 그러니까 이게 통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인플레이션 염려가 커지지 않냐? 결국 그게 금리 인상이 되지 않냐,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막 조금 영향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선은 절대 조건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거 갖고 아까 뭐도 국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 원가가 올라갔어. 그럼 기업은 올라간 것만 높여 팔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돈을 뿌리든 안 뿌리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가에도. 근데 지금 이미 올라버렸어. 근데 과연 그것이 돈을 뿌려서 올랐느냐, 아니면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올랐느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저는 오히려
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자재가 막 지금 사니까. 굉장히 사니까. 그렇죠. 그거 갔었다고 저는 봐요. 갈 데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올해 그 미국 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그 뭐 한 3, 4%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회복이니까. 예,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도 뭐 그런 염려는 없다. 그러면 3, 4%가 성장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결제에 필요한 돈이 3, 4% 더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GDP가 20조로 가면 3%면 이상 한 1조 가까이. 그죠? 1조 가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네. 근데 늘 불어난 통화가 그게 동원되는 거는 금융권에 많이 돌기 때문에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이거든요. 필요해서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가에 영향을 오히려 줄 확률이 커도 단지 보는 통화에다가 증가해서 골드만삭스에 주문 하나 빌려줬는데, 예? 골드만삭스 그거 검 사버렸어. 예? 근데 금값이 뭐 물가에 명령 거의 안 어쩌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곡물 가격은 또 오르면 또 내려. 그죠? 네. 금값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미 올란 것은 이제 물가에 반영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안 망하지,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서 여기 뭐 아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범위를 좁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접근이 되어버린다. 전체를 다 못 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합치면 코끼리 안 돼. 그죠? 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화폐랑만 하더라도 통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 공급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그거 커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보는 통화 증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 수출이 잘 됐어. 그러면 기업이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그럼 원화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통화랑 증가해. 근데 우리나라 통화는 강세야. 수출이 잘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통화 강세를 수반하는 보는 통화 증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경제 전망들 여러 가지 분야, 뭐 네. 증권 시장이 됐든 아니면 금, 뭐 환율 이런저런 그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이 지금 너무 획일화돼 있다. 네, 획일화돼 있고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다 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돈 까먹어요. 아까 재테크 시장에. 지금 뭐 달러 인덱스 뭐 올라간다고 30% 하락한다고 산 사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요 근래 보면 한 3, 4% 지금 올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 4%가 큰 거거든. 마진이 지금 뭐 안산공단 같은 데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밖에 안 돼요. 뭐 대기업도 지금 4%도 있는데 잘 없어요. 그러면 환율 3% 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자산시장, 현재는 돈이 전부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몰리고 그래서 부동산과 증권 쪽이 지금 뭐 글로벌리 네. 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그것이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걸로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더 크다고 보죠. 저는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너무 낮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딴 데서 자산시장에서, 위험 자산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금리를 얘기 안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옹호하는 건 아니지. 그죠?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하고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그렇게 떨어져서 이제 지금 현재 자산 시장이 뭐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것이 그 말씀대로라면 금리 인상이 되는 순간 이 자산 시장의 버블은 꺼질 것이다. 상승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금리 이제 상승 속도, 아까 인상 폭이 얼마나가 중요한데. 그렇죠. 인상폭. 그래 지금 이제 요 근래 한 1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1, 2년 동안은
미국 연준에서 뭐 한 3, 4년간은 뭐 안 하기 2023년까지는 예, 안 하겠다. 그냥 엄청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 푹하고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연준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고용률, 예. 그다음에 고용 회복과 예. 그다음에 그 물가 지표, 이 평균 연동제 뭐 그걸로 해서 넘지 않는 한 예. 이제 23년까지 가겠다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 지수가 확 올라가거나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철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재테크 하시는 분이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미 미국 그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값이 조금씩 시장 금리는 상승하고 시장 금리가 네. 그러니까 그 채권 값이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상승하고 있다고. 네. 쉽게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려했던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소리 없이. 왜냐면 조금 전에 3% 정도 성장해버리면 또 이미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렸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시중금리가 뭐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1.1%인가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 예. 시중금리 뭐 국채, 예. 국채 금리 10년물. 근데 이게 한 1.5%까지 가지 않겠냐? 근데 진짜 위험이 되는 건 3, 4% 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3, 4%가 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뭐 0.5%도 굉장히 커요. 거기 그 만기 구조 때문에. 네. 10년짜리는 10년 동안 0.5%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만기 구조 때문에 10년이면 5% 되잖아요. 굉장히 큰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연 얼마 이래 하니까 0.5%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굳이 하나의 뭐 시나리오를 쓴다면 자산 시장도 다른 자산 시장도 동시에 붕괴될 경우에는 금리도 시장 금리도 중앙은행은 낮게 유지해도 네. 시장 금리는 높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 그대로 묶어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 금리 야금야금 올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어요, 또. 다만 큰 방향 정도를 정해줄 수 있는 것이지 경기 회복기에는 더욱더 연준의 영향은 약화돼요. 경기 불황기에는 역할이 커요. 근데 경기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돈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영향력도 약화된다고요. 그러면 시장금리는 오히려 연준이 뒤따라갈 수가 있어요. 시장금리가 먼저 가고. 지금 이미 그 조짐이 보이거든요. 네. 시장금리가 먼저 가고 연준은 뒤따라가나. 또 연준의 성격도 그래요. 먼저 앞서가지고 금리 상승을 유도하려고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연준이 주도하느냐, 시장이 주도하느냐 이 문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